그걸 소개하라고 합니다. 어느 조합이나 해먹는 여러분 조합이 아직은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작물 철거라는 겁니다. 통신시설,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수도, 방 철거 이거 올라오면 여러분 길을 쓰고 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대부분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지작물 철거 그래서요. 만약에 그게 올라오면 어떻게 방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37조에 지작물 철거 등 해갖고 사망의 정관입니다. 정관. 37조 사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시행구역 안에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 기간이나 방법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통신시설은 각 통신회사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뭐 KT 거, SK텔레콤 거 이렇게 뭐 들어와 있는 것들 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인터넷만 신청하면 공짜로 회선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 할 때 여러분 돈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수도 세만 넣으면 자기들이 수도하고 배관 다 해줬습니다. 계량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사지 않았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회사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한전도 마찬가지. 전기 계량기나 이런 거 안 샀어요. 돈 주고. 가면 그냥 그들이 뛰어가고 다시 오면 다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협의하면 전기는 한전이 직접 철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2주 하면 아시게 되는데요. 계량기들은 다 각 시설 관리권자가 수도는 수도사업소, 가스는 가스사업소가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안내는 한 게 2주 관리예요. 여러분한테 한전 전화번호 적어주고 가스사업소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사 갈 때는 반드시 먼저 전화하세요라고 고지서 발부받아 요금 내고 오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2주 관리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요. 근데 그 일은 누구도 안내한다? 법무사나 은행도 안내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게 안 나면 나가요. 2주 관리 안 내면 나갈 때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하고 오라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며칠까지 그 접수 받으니까 걸로 와서 2주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철거 동의서도 써야 되고. 그런데 한전이 하는데 일반 업체가 한 걸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전 거는 안 보여줘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스도 가스 사업소에서 자를 텐데 여러분에게 자기들이 잘랐다고 하는 업체를 들이대고 수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수도관을 아파트를 하나만 자르면 됩니다. 몇 억씩 올라오는데요. 하나 자르는데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하나만 메인관 하나만 자르면 나머지는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만 자르면 끝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봐야 이건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기는 전기회사에 따로 받아가고 통신사도 통신회사에 철거하면서 따로 받아갑니다. 돈을. 왜냐하면 만약에 전기선을 20년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10년 썼는데 한다 그러면 10년치를 물어줘야 됩니다. 아직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스관도 마찬가지 수도관은 공짜로 줍니다. 근데 특히 이거를 여러분도 수도사업소나 가스사업자한테 물어보시면 서울에는 수도는 이 망할 놈식들이 자꾸 조합에다가 자르라고 하고 자기들이 감독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 몇 개 철거도 안 하는데 몇 억씩 잡아놓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부산 쪽은 양산은 모르겠어요. 부산은 수도전기께서 다 사업자가 하고 별도로 청구해서 조합이 선정한 업체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조합이 만약에 그렇게 선정했다면 거의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카페에서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먹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요. 어제 해운대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해줬는데 부산의 대연사구역이라는 데가 한번 잠깐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이. 그가 한 1200세대 됩니다. 여기에 수도전기가스를 일부러 모르척하고 그 당시에 뒤집힌 조합장이 저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조합장이 내관한 어떤 사기꾼이 되리라 보자라고 했습니다. 아닌 거 알면서. 대신 조건을 정확히 적어놔라고 해서 냈더니 이런 업체가 들어왔어요. 표창건설이라는 업체가 얼마 입찰했냐? 3,900만 원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여기는 1200세대입니다. 광주에 가면 영주주공이라는 데가 1000세대입니다. 1003세대입니다. 조합은 1300이라고 할까요? 한 1000세대밖에 안 돼요.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의 인원이 있냐? 39억이에요. 100배죠 여기하고. 그래서 제가 너 잘 걸렸다 그러고 이놈이 되게 크게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계속 부산은 그나마 다 사업소가 오고 이 업체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모르겠지만 광주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창원도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창원 감사관한테 물어보니까 창원도 각 사업자 한대요. 그런데 39억에 했습니다. 100배죠. 그거를 계속 뜯어보다 했더니 이놈이 계약 못하겠다고 자기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낚시밥을 놓기를, 만약에 계약을 응찰하는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해요. 계약금이 아니라 요 전체 용역비를 배상하라 했더니 작년 2019년 4월 15일 날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도망갔습니다. 이거 안 하거든요. 이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조합도 만약에 조합에서 지작물 철거를 포기했다고 듣고 더 이상은 사기 나가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 설명을 해달라 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올라올까봐. 왜냐하면 여기도 다른 데서 하는 구색은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도 제가 몇 개 봤다고 얘기했죠. 아까 계란이가 했던 짓들. 그런 다른 조합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무슨 구역 지정 설계를 한다는 소리가 있었고